오셔도 됩니다. 예.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셔도 돼요, 이쪽으로. 네. 야, 뭐야? 주련이가? 한둘이 아닌가 본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노무사 노무진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이번 구화는 무진이 우연히 영혼들을 마주치며 생기는 에피소드입니다. 그동안은 한 명의 유령이 일이었다면 여러 명의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으며 생기는 에피소드입니다. 개별 노동자의 문제를 넘어서 거대한 구조적 모순과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이야기거든요. 불길한 예감의 시작. 무진은 요즘 계속해서 불길한 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아득한 부름소리,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사무실 문 앞에 놓여진 의문의 편지 한 통. 편지를 열어본 무진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편지 안에는 한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사고에 대한 제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 화재 사고로 처리되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이 있다는 내용이었죠. 무진은 이 편지를 보며 직감합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야. 희주와 견우에게 편지를 보여주며 무진이 말합니다. 이걸 제대로 파헤치면 우리 판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그만큼 위험할 수도 있고, 하지만 세 사람 모두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영혼들을 그냥 둘 수는 없으니까요. 물류창고로 향하는 무진스 팀이 편지에 적힌 주소를 따라 도착한 곳은 도시 외곽의 거대한 물류창고입니다. 이미 화재로 인해 반쯤 무너진 건물의 모습이 을씨년스럽기만 합니다. 하지만 무진에게는 그보다 더 섬뜩한 것이 보였습니다. 바로 건물 주변을 맴도는 여러 영혼들의 모습이었죠. 창고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무진 앞에 한 영혼이 나타납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 노동자의 영혼이었습니다. 당신이 무진 씨군요. 저희를 도와달라고 편지를 보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영혼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이 창고에서 3년 동안 일했어요. 하루 12시간씩, 때로는 16시간씩 일하면서도 최저임금도 제대로 못 받았죠. 그런데 회사는 비용 절감이라는 명목으로 안전장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화재 대피로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어요. 무진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맞아요. 우리는 갇혀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비상구는 잠겨 있었고 소화기도 몇 개 없었고, 그런데 회사는 이 모든 걸 우리 책임으로 돌리려 하고 있어요. 진실을 파헤치는 수사. 희주는 즉시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가족들도 희주의 진심 어린 모습에 마음을 열고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해줍니다. 남편이 죽기 전날까지도 회사 안전관리가 엉망이라고 걱정하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큰 사고가 날 거라고. 한편 견우는 기자 출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내부 고발자를 찾아냅니다.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회사가 안전점검을 조작했다는 것, 화재 당일에도 정규직보다 훨씬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만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사고 직후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것까지. 무진은 영혼과의 대화를 통해 더욱 구체적인 단서들을 얻어냅니다. CC 고장났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작동하고 있었어요. 그 영상 어딘가에 우리가 비상구 문을 열려고 했지만 잠겨있던 모습이 남아있을 거예요. 거대한 음모의 실체. 수사가 깊어질수록 이 사건 뒤에 숨어있는 거대한 음모가 드러납니다. 단순히 한 회사의 안전불감증 문제가 아니라 지방 정치인들과 건설업체, 그리고 물류회사가 얽혀있는 복잡한 이권 구조였던 것입니다. 견우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 창고는 원래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불법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들과의 유착을 통해 각종 인허가를 받았고, 사고가 났을 때도 이 사실을 감추려 했던 것이죠. 무진 앞에 나타난 영혼은 분노에 차서 말합니다. 우리가 단순한 화재 피해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의 탐욕 때문에 죽임당한 거예요. 돈도 안 되는 봉사활동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라고 하지만 우리 목숨값이 그들 이익보다 싼 건 아니잖아요. 무진의 내적 성장. 이번 사건을 통해 무진은 자신이 단순히 영혼을 성불시키는 역할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영혼과의 대화에서 무진은 말합니다. 나독에 못 지키면 죽는다며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단순히 개인의 생존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이 존엄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실화까지 보여준 무진의 성장은 이제 절정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노무진이 진정한 노무사가 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노무사가 노무진 그 자체가 되어가는 변화의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더 이상 개별 사건을 해결하는 수준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 맞서는 사회적 존재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죠. 결정적 순간의 대결. 회사 측은 막강한 로펌을 고용해 무진스에 맞섭니다. 하지만 무진스에게는 그들이 가질 수 없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희생자들의 생생한 증언과 은폐된 진실이었죠. 법정에서 무진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단순히 화재 사고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생명을 돈의 논리로 계산하고 그들의 안전을 담보로 이익을 취한 구조적 범죄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희주가 무진에게 묻습니다. 마지막 방법이라는 게 뭐야? 무진이 대답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세상을 바꿔야 해. 개별 사건 해결을 넘어서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거야. 진실의 승리와 영혼의 성불. 결국 무진스의 노력으로 사건의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하고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져야 하고 회사 임원들은 구속되고 유착된 정치인들도 수사를 받게 되는 게 아닌가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희생된 노동자들의 억울함이 풀려야 할 회차라는 것입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무진스 사무실에는 더 많은 의뢰들이 쏟아져 들어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무기력함이나 피동적인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사회를 바꾸겠다는 의지로 가득 찬 진정한 노무사의 모습이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세상을 바꾼다는 무진의 말처럼 이번 사건을 통해 노동 현장의 안전 기준이 강화되고 유사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무진은 이제 단순히 영혼을 보는 능력을 가진 노무사가 아닙니다. 노동자들의 현실을 바꾸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변화의 주체가 된 것입니다. 노무진이 노무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노무사 그 자체가 노무진이 되어가는 완전한 일체화의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무진의 책상 위에 또 다른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습니다. 새로운 사건,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음을 암시하면서 구하는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건이 와도 무진이 해결해낼 것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구하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감동적이고 의미 깊은 에피소드였는데요. 무진의 성장과 사회적 메시지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회차였습니다. 다음 10화에서는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질지 정말 기대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